자, 오늘 정부가 LH 관련한 중간 발표를 했죠, 지금. 네. 이 보니까 정세균 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20명 적발했대요, 지금. LH 1차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 잡듯이 잡는다 그랬고, 정세균 총리가 한 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정부의 태도예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다수는 현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켜켜이 쌓여온 우리나라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기회가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언론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것 때문에 선거 질 거다 같은 분위기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분위기 몰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LH가 이번 정권 들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전 정권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솔직히 뭐 우리가 뭐 모피아, 뭐 마피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뭐 이 사람들은 정말 핵심적인 알짜배기 그런 정보를 알고 그를 투기를 이번만 했을까? 그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어찌되었든 그 분노가 이번에 터진 것이고, 그것을 또 정부가 알고서는 대대적으로 특수본도 구성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좀 믿고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전처럼 그냥 또 몇 달 지나면 유야무야 하지 않을 정부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혁신도시나 신도시 개발이 되면 뭐 불과 한 15년, 20년 전에 뭐 어르신들 뭐 알만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뭐 하고 있대. 그러면 그 양반 맨날 거기 가서 땅 사러 다닌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런 뭐 관련해서 사람들이 좀 무감각하게 들을 수도 있고, 그 정보는 어디서 나왔을까 깊게 고민하지 않은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LH 투기 관련해서 정말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사리사욕을 챙겼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렇게 공직자들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정청탁 방지법이랄까 기타 뭐 공직자 윤리법 등이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투기를 막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법 등 미비된 법들을 충분히 위반해서 국회를 통과시켜가지고 이런 관련 기관들이나 공직자들이 이 공직이나 그런 일을 통해서 사익을 취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제도 문 대통령이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 얘기하셨고, 이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국회에도 강력한 입법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방송 나오고 한 말 중에 국회에서 꾸준히 뭐 이런 입법들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본인이 발의한 법 중에 하나가 불법 이익 관련한 이학수법, 요거를 발의했지만 당시에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 충돌을 하고 그런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이익을 얻게 되면은 이거를 환수하는 법, 다 맥락은 같은 거죠, 지금. 이해 충돌 방지법,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그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정보를 갖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폐가 망신할 정도로 그냥 환수해버리고 공무원에서는 잘라버리고,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안 만들어진 측면은 사회 분위기도 있을 거고 어떤 켜켜이 쌓여온 정권의 문제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실상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말하지 않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익을 취해왔던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고, 그 기득권을 대표하는 국민의 짐 같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세력들이 이런 것들은 계속 반대를 하면서 뭐 위헌이네 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면서 계속 딜레이가 되었던 부분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어제 대통령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부터 그 이해충돌 방지법을 3번이나 발의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면 그게 상임위원회로 상정되는 일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가장 현안이 될 게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의 통과,
이게 조만간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그 소급이 되냐 안 되냐에 관련돼서 뭐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게 소급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것까지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소급이 안 되더라도 차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법률안이 빨리 통과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한시적으로 이 조직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가수사본부 밑에 부동산 특별본부가 저는 하나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독립기구로. 그래서 그 기구에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그다음에 뭐 금융감독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TF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돼서 토지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을 늘 수사하는 그런 기구가 저는 그 국가수사본부 내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항시적으로 그 투기나 이런 것들을 단속할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처벌하고 이런 부분들 참 좋으신 것 같고요.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법률안 관련해가지고 부진정 소급입법도 가능하니까 입안을 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고 방금 전에 뭐 위원이나 이런 얘기하면서 항상 이걸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기득권 세력이 될 텐데 사실 그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위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강력한 처벌 의지가 있어야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법률상으로 안 되니까 아니면 법률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합수본 같은 경우는 770명이 지금 구성돼가지고 이거 뒤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 만시지탄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그 경찰의 어떤 수사권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렇게 의심의 논처리를 보내면서 정부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스킬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까지도 이게 연결을 시키는 이 구조 속에 놓여 있고 저쪽 세력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오늘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왜 문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냐 이런 거예요.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정권 흔드는 방식으로 사실상 오늘 그 국민의 지침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하자. 단 민주당 먼저 해.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 사실상 방해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역 방해하듯이. 그래서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놔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계속 밑밥을 깝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력이 떨어져서 못할 거다. 이거 검찰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수사권을 넘겨줌으로써 검찰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죠. 민주당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박병수 국회의장한테 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시다 그랬더니 박병수 국회의장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전수도 하고 국회의원들도 이 관련돼 있으면 밝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뭐 수사권 동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권이 조정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이 나쁜 것인데 결국은 지금 LH 직원들이 투기가 있었던 때가 검찰이 이거 수사할 수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사권이 있을 때도 못한 것을 지금에 와서 마치 경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아마 770명이라는 대규모 합수본이 꾸려졌으니까 경찰도 있고 검찰도 협조하고 금융위원회, 국세청 뭐 관계기관들이 다 투입됐으니까 아마 발본 세워내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잘려도 좋아.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소급 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추미애 장관도 그랬잖아요. 소급 입법해서 그걸 환수해야 된다. 이게 핵심 같아요. 네, 불법이 계속되고 있으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소급 입법에서 처벌하자. 추미애 장관 이런 말씀하셨죠. 뭐 법률상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정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진짜 오래된 것들은 불가능하겠지만 지금 공사를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혹은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면 언제든지 그것이 완벽히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추미애 장관님이 가능하다 말을 했고 또 변호사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경우도 소급 입법을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몰수에 관한 법률도 그러네. 민정 소급 입법으로 만들어서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사후에 입법이 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질서에 대해서 신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을 때는 부진정 소급입 효과가 있는 법률을 위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입장에서 봐서 입법을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만약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가서 위헌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라면 뭐 좀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위원이가 하바 이거 떠나서 나쁜 놈들인데 좀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냥 그러지 그러니까 않으니까 더 그런 그러니까요. 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은 아니고 네, 공직자. 공직자, 그러니까 예. 중공무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공직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위헌적인 요소라고 하더라도 밀어붙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LH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좀 인용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한참 하시고 나서 했던 얘기가 이미 그 국가의 모든 힘,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이 얘기는 정치 권력보다 경제 권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실은 남은 임기 1년 동안에 경제에 좀 올인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경제를 논할 때 그 부의 편차, 부의 불평등을 가장 심화시킨 게 실은 토지, 주택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누가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경제 권력이 양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자와 평생 집 한 채를 가지기를 소망하는 사람과 여러 채 그 집, 주택, 토지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불로소득을 가졌던 자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그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실은 근로 의욕을 뺏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그 아주 크게 양분시키는,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양분시키는 그 경제의 정말 도둑질행위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그런 장치도 예. 필요하고 수사기구도 뭐 맞습니다. 전담 수사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이 하는 행태가 늘상 반복되어 온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은 정말 깨끗했다는 식으로.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5년 동안 뭐 이렇게 조사하자 그러면은 물타기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 있는 국민들 어떤 사람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추미애 장관 말씀처럼 그 부진정 소급 입법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완결되지 않은 예, 맞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 중에 있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입법.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거고 그게 어디까지를 소급할 건지 언제까지 소급할 건지는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그 LH 직원들이 그런 짓거리 한다고 하니까 물론 여기 약간 가라치 기사가 있긴 합니다만 익명의 누군가를 가져와 가지고 계속 LH 직원이 국민들을 약 올리는 것 같은 기사 쏟아내는 거 사실 문제라고 봐요. 뭐 배 아프면 뭐 LH 직원 하든가 난 그런 부분들 것들은 상당히 조작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분노를 불러일으키면 이게 문재인 정부의 분노로 확대되고 언론들은 국민들 뭐 분노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걸 진짜로 고칠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가 합쳐서 그래 뭐 부진정 소급 입법도 하고 전수조사하고 가자 이렇게 같이 가줘야 되는데 사실상 물타기는 저쪽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인 것처럼 대통령 사과하라. 이거 사과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거기다가 안병기 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 사저 그 부지 매입 관련해서도 딴지 걸고 있고 이게 무슨 편법과 불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그 국진당 의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동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 같은 경우 본인 그 부산 일보 사장했을 때 자기 와이프 그 부산 시의원 나올 때 전폭적인 지원했다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조사도 받기도 했었는데 참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지 이 부분이 이렇게 봐요. 위기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잘해. 아주 발본색원해. 처벌도 강력하게 해. 민주당이 180석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이게 여론 힘 얻기 힘들거든요. 180석 있을 때 그거 법도 통과시켜. 그리고 제대로 처벌해. 혹시나 민주당에도 그런 국회의원들이 진짜로 있다면 강력하게 제명한다든지 해. 그러면 오히려 이게 기회가 돼서 민주당이 정권 연장하는데 크게 도움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짐 같은 것은 진짜 그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당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제명시키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 부동산 투기 덕구나 공직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자들은 발본 세곤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문재인 정부 안에 문제로 치환시키면 절대 정권 못 얻습니다. 이게 아니, 기회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연이틀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 대통령이 여기에 관련돼서 그래서 저는 이런 그 LH공사로 대표되는 지금 그 공직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런 그 토지에 관련된 혹은 주택에 관련된 투기는 문재인 정부나 민주정부 아니면 못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대통령 왜 이걸 못 잡았냐. 그때는 윗대가리들이 해먹는 게 하도 많아서 먼저 칠 놈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과자 부스러기 주워먹은 것처럼 보였던 놈들이 이제는 가장 그 사회의 기득권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9,000명, 10,000명에 해당한다는 LH공사를 중심으로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그 이 범위를 확대하면 오히려 그 선택과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차후의 일이지만 그러면은 한전에는 이런 일이 없고 인천공항공사에 이런 일이 없고 국가공기업에 이런 일이 없겠느냐.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뿌리 뽑자. 최근에 지금 저 여권에서 대통령 이야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 있어 보인다는 말에 이게 확대되면 사실 민주 세력한테 크게 위해될 건 사실 없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뭐 박덕흠이나 주호영 같은 사람들도 사실상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재개발해가지고 돈 뭐 수십억씩 벌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현 정치권에 있는데 현역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중요하게 보고 어쨌건 이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저는 민주정부를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